왜 트럼프는 항상 싸움을 걸까요? 왜 관세를 올리고 법원을 공격하고 동맹까지 압박할까요?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잘하는 거친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전략가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충동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협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에서 먹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자신이 정치인이지만 현직 미국 대통령이지만 오랫동안 부동산 사업을 하던 사업가로서 거래의 모든 것을 적용시킵니다. 그 거래에서는 모든 것을 협상합니다. 그에게 국제 관계 역시 협력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의 경쟁과 거래입니다. 상대방이 얻으면 나는 잃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미국 밖에 있으면 미국은 거래에서 상대방에게서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을 세계의 다른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거래에서 이득을 봤다고 체질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사업에는 생산이 없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술력도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부동산의 임대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야 그의 사업은 성공합니다. 미국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야 그의 사업이 성공합니다. 이 거래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극단적인 조건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간의 거래에서 높은 관세를 먼저 선언합니다. 그러면 자국으로 기업이 회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려준다는 논리를 앞세웁니다.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상대를 거래해서 압박하는 심리전입니다. 협상 테이블 전에 미리 선제 포고하여 상대를 당황시키고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하는 척하며 결국 말도 안 되는 거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최후 통첩 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국 한국, 일본, 대만 등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거래 같지도 않은 내용으로 말도 되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압박과 밀어붙임에 한국인들은 분노합니다. 중국인도 분노합니다. 일본인도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를 또 트럼프는 이용합니다. 국가가 경쟁을 붙여서 그들 국가의 경쟁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 경쟁국들에게 특별히 봐주는 조금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리고 이런 행동은 미국 내 지지자들에게는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체면도 논리도 필요 없이 밀어붙이는 지도자. 말만 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리더.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산층 아래에 포함됩니다.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임대료 또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구조. 살인적인 의료비에 시달립니다. 그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정치적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되지 않지만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심지어 연방대법원까지 공격합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무리하지만 전략입니다. 그는 기존 시스템을 딥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기득권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일반 중산층 아래의 사람들에게는 연방법원이든 하원의원이든 상원의원이든 상류층,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을 이들과 대적해서 대신 싸우는 전사로 포장하고 포지셔닝합니다. 그들이 관세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중산층 자신들을 규제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대신 싸워주는 것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프레임 전환입니다. 그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템이 부패했다. 이 순간 연방법원에서의 패배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탄압으로 바꾸어 포지셔닝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의 프레임 전환에 왜 열광할까요? 그 이유는 경제도 있지만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노동자 계층은 과거 미국의 전성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글로벌화 이후 일자리와 자부심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들의 감정을 교묘히 자극합니다. 연설에서 SNS 메시지에서 특히 SNS 메시지에서 중학생 수준의 자랑과 정책을 상대국의 혹은 미국 내 지지자를 상대로 간을 보고 정상 간의 회담을 하기 전에
이미 톱다운 방식으로 이를 밀어붙입니다. 그는 지지자의 분노를 대신 표현합니다. 관세를 25% 올리느니 150% 올리느니 미국의 덤태기를 씌웠느니 미국을 이용하느니 등 개인들이 감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을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에도 이를 적용하여 동맹을 공격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기득권을 비난합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을 보며 자신들이 하고 싶던 말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국제정치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의 신뢰성, 국가 정책의 지속성, 국가 간의 약속,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그들을 위한 대리 투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스스로를 기득권층에서 분리해 아웃사이더로 만듭니다. 막말을 해서 격식을 깨고 기성 권위를 공격합니다. 이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에게 감정적 동지 의식을 느낍니다. 같은 막말을 하는, 억지를 부리는 자기들 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는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국가든 국내 정치든 거래의 일부로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살아온 습관이고 고정적인 사고 습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약점으로 상대를 흔들고 협상으로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불리한 것은 프레임 전환으로 우회를 시도합니다. 감정적 자극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전 세계의 악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성공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의 위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